자, 공수처가 오늘 통과될 가능성이 높고요. 오늘 아니더라도 내일까지는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공수처가 아직도 뭐 하는 거냐고 저한테 댓글로 설명 좀 해달라는 사람 있는데, 설명해 달라 하지 말고요, 제 유튜브에 들어가서 손가락 눌려서 열심히 찾아서 연구를 하기 바랍니다. 다 설명했어요. 공수처가 누구누구를 대상으로 수사하는 기구며 뭐 때문에 만들었고 어떤 의도가 있고 이것이 독재의 시발점이 될 거라고 수도 없이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 부분 뭐 리바이벌 해달라, 재방송 해달라, 그런 데 아닙니다. 대검이 추미애 라인 감찰부를 수사하라고 서울고검에 지시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요. 저는 윤석열이 내일 오전 10시인가요?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경징계부터 중징계까지 다양하게 지금 나올 거다, 뭐 예측이 난무하는데요. 자, 우리가 어떤 사안을 바라볼 때 지금 윤석열이 문의 지지율을 갉아먹고 문한테 싸우는 모양새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따지고 보면 윤석열이 전혀 문을 상대로 직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없습니다. 그냥 세부적으로 수사 사안에 대해서 윤석열이 뭐 원전 수사를 하라고 했다는 등 이런 부분이지, 실제로 지금까지 검찰 수사에서 정권에 그야말로 치명타가 될 만한 일들은 수사가 진행되다가 가면 갈수록 허지부지 되거나 재판에 가서 허지부지 되면서 뭔가 하나 제대로 규명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물론 정권이 방해를 하니까 그렇겠지만은 윤이 지금 징계까지 앞에 두고 있고 싸우는 정도라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국민을 상대로 왜 이런 수사가 안 되느냐, 라임, 옵티머스부터 시작해서 신라젠, 우리들 병원, 그리고 울산 사건, 이런 수사들이 왜 산으로 갔느냐, 왜 조국과 유재수 부분도 그들의 죄만큼 제대로 된 법이 빨리빨리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것들을 누구 삼척동자도 다 정권이 수사를 방해하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알고 있는데, 윤은 자기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나 뭐 갑과 을에 관계되는 부분에서 검찰이 환부검사, 즉 사기 등으로 돈을 떼인 사람에게 범죄자들을 잡아서 돈을 빨리 찾아서 범죄 수익을 돌려주는 것, 이런 데 집중하라, 즉 약자들에 대해서 애를 쓰고 있다라는 모양을 보이는 부분에 윤이 집중하고 있지, 정말로 윤이 본질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왜 주요한 문 정권의 비리 사건들이 다 유야무야 허지부지 되어 갔는가에 대해 단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단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 누가 이런 수사들을 방해하는지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검찰에서 알아서 문가리에 대한 부패, 비리, 그의 척건들에 대한 의혹 사건들을 다 덮어주고 있다, 이 말입니까? 말을 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이해해도 된다는 거예요. 진짜 조사를 해보니까 범죄가 없다라는 겁니까? 자, 이낙연의 척건 이경호 변사 사건에 대해서도 거기에 대한 인권 수사를 뭐 침해 여부를 조사라고 해서 이성윤이를 뭐 혼내는 입장에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진짜 중요한 거는 이경호를 저런 식으로 그냥 변사인데도 불구하고 부검도 하지 않고 그냥 장례 치러버리고 끝내버리는, 이것이 옳으냐는 겁니다. 사람이 죽을 때는 도저히 꼼짝하지 못할 비리가 드러나서 죽는 길을 택했거나 아니면 죽음을 당했을 수 있지요. 옛날에 윤미향 사건에 거기에 소장이라는 사람이 죽은 부분도 또 허지부지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허지부지예요. 근데 그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서 정말로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면 그 사람들의 죽음이 자살이냐, 아니면 죽도록 강요받은 것이냐, 아니면 누가 죽였느냐, 이런 부분들까지도 규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도 말하지 않고 넘어갔어요. 거기에 무슨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라. 제가 생각할 때
옵티머스 관련해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다가 이성윤이가 12월 초 접어들면서 힘이 빠져버리니까 담당 검사들이 용기를 내어서 제대로 캐 물었고, 그래서 거기 캐 물은 내용이 별건이 어쩌니 하지만은, 아니 옵티머스 수사를 하다가 범행 혐의가 나오면 그 범행 혐의를 물을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연결되어서 옵티머스로 또 연결될 수 있잖아요. 전남의 기업들이 돈을 줬는데 그 돈 준 부분이 옵티머스하고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일단 수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물으니까 죽었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물었고 제대로 수사한 거잖아요. 근데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넘어가냐는 겁니다. 또 하나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공수처가 오늘 내일 통과되는데 윤석열이 징계 전에 공수처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해야지요. 자, 윤석열이 검찰개혁은 해야 된다라고 말을 직무 정지됐다가 복귀되었어도 그 말을 했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니 검찰개혁을 윤석열이도 찬성한다고? 그거는 해야 된다. 그렇다면 공수처법을 저렇게 날치기로 통과시켜서 하는 부분도 검찰개혁의 영역에 들어가는지 윤 스스로가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수처법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가 검찰이지 않습니까? 검찰을 갖다가 1차적으로 해체하려고 만드는 게 공수처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검찰의 권한을 떼가서 기소의 권한을 공수처도 가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중대한 권력 핵심들의 비리를 수사 중단시키고 사건을 가져갈 수도 있고 그 사건을 다 보고해라고 하고, 검찰 위에 기구가 하나 더 만들어서 그 기구가 검찰을 지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검찰이 무슨 의미가 있어집니까? 그런데 이걸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신분이 무슨 목사니 이런 것들이 기어 나와가지고 떠들고 있는데, 이런 가짜 검찰개혁이라고 이름을 붙인 독재 강화를 위한 검찰 해체를 윤석열이 정말로 찬성하고 있는 것이냐. 자, 이게 지금 국회로 통과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 이 법치 파괴에 대해서 윤석열이 동의하는 거냐. 이 부분을 분명하게 말을 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안 하고요, 이 부분을 그냥 윤석열이 검찰개혁은 우리가 다 해야 된다, 협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걸로 침묵한다면 해석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직무정지고 징계고 다 같은 편끼리 더불어 거수기당의 추미애와 또 양정철과 가까운 윤석열과 자기들끼리 자기 권력을 두고 벌어지는 싸움밖에 더 됩니까? 윤석열이 뭔 수사를 제대로 하는 척 쇼를 하고, 그래서 보수의 지지가 윤석열에게 옮아가고, 심지어 무슨 보수단체들이 화환을 보내고 지랄들을 하고 자빠졌어요. 자, 그런 속에서 윤석열은 대단한 문정권과의 지금 투쟁을 벌이고 있는 부분으로 국민한테 비춰져서 국민들이 윤석열을 자기 대권 주자로, 대부분이 보수 지지잖아요. 보수의 대안처럼 이렇게 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당사자 윤석열 스스로 공수처에 대해서 입장을 말하지 않고 있고 검찰개혁을 협조해 줘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공수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검찰이 그거는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라면 윤석열이 지금 하고 있는 마치 정권에 달라붙어서 싸우는 듯한 쇼는 역할 분담을 해서 추미애가 배드캅이고 윤석열이 굿캅 이런 것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윤석열이 공수처를 통해서 상권 분립과 법치를 파괴하는 부분에 대해 이 지경까지 왔어도 내일 모레 잘리는데도 말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윤석열이 공수처 찬성하는 거고, 이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치 무슨 대권 주자처럼 보수에서 지지를 보내고 열렬한 환호를 하고 하는 이것도 다 무의미한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저는 윤석열이 어차피 당신이 윤석열이 문가리한테 찍혔다면 언제든 내보낼 건데 그 전에 기회가 있을 때 입장을 정리해서 문 정권이 검찰에 왜 저러는가, 왜 공수처를 만들려고 하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문 정권을 향해서 들이밀었던 칼들이 날카롭게 들어갔고 용기 있게 들어갔는데 왜 무산되는가? 왜 우리들 병원, 북한의 밀무역, 그리고 신라젠, 그리고 옵티머스 라임이나 무수한 사모펀드 비리 사건들, 또 태양광 수사라든지 그리고 암호화폐 수사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그것이 바로 공수처를 만들고자 하는 이유와 연결된다. 정권이 검찰이 수사하는 것을 막고 이렇게 가는데 이 부분이 임기 말이 되면 막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되니까 지금은 힘으로 때리 눌리고 인사 조치하고 겁을 주어서 수사를 못하게 하지만, 그래서 정권 말에는 이제 공수처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정권 말에 검찰이 이 권력형 비리들을 수사해서 국민 앞에 알리는 부분을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요, 국민 앞에.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검찰 전부가 쟤처럼 생각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들 말을 해왔고, 그렇다면 당연히 이제 이 시점에서 말을 안 하면 윤석열은 언제 말할 기회가 있습니까? 자, 공수처가 지금 본회의를 통과되는데 말을 안 하면 언제 말을 해요? 공수처에 관한 윤석열의 입장이 어떻든 관계없고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문 정권의 입장에 윤석열이 반대한 걸 내가 못 봤어요. 개혁은 해줘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중간에서 문과 검사들 사이에 딸려는 역할처럼 수행해 왔는데, 지금 윤석열이 이 부분을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될 때까지도 말하지 않는다면 윤석열도 공수처를 찬성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공수처를 찬성하는 윤석열을 보수가 박수치고 대안이라고 좋아해야 되는 겁니까? 정말로요,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윤이요, 징계 절차 전에, 공수처 국회 통과되기 전에 검찰개혁이라는 미명을 지금 붙이가 있는 독재 법치 파괴의 가장 단적인 1차 증거인 공수처 문제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분명하게 국민 앞에 이야기를 해야 된다. 지금 윤석열 사태의 원인이 문 정권의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려고 하는 검찰을 억누르는 과정에서 인사와 각종 검찰의 업무 능력을 정지시키고 중지시키고 해체시키면서 공수처를 통과시켜서 검찰을 그야말로 식물로 만들려고 한다. 자, 이것이 공수처의 본질이다라고 윤석열이 자기 입으로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공수처 부분에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이 붙은 독재로 가고 있는 법치 파괴에 침묵하고 자신의 개인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법적인 대응으로만 일관한다면요, 윤석열은 대선 후보의 자격도 없거니와 검찰 조직을 지킨 사람으로 추앙되어져서도 안 됩니다. 윤석열은 공수처에 대해서 입장이 뭔지 국민 앞에 분명히 밝힐 때가 됐다. 징계 전에도 안 밝힌다면 공연히 윤석열의 안위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쓰고 고민할 필요조차도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